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죠.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백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백세 특강,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존니 대표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온 가족 금융 문맹 탈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세 특강, 오늘도 돈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개개인의 경제 동력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돈을 일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가 뭔지 이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에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살 때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내 자녀들, 또 내 손자들 부자가 되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전수한다 그럴까요? 앞으로 그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고 자녀가 돈이 많았을 경우에 많은 경우 섭섭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참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죠. 또 반대로 내가 돈이 많고 자녀가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가족 구성원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지만은 돈에 대한 생각이 틀리고 투자에 관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불화를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혼하기도 하고요. 가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에 관한 생각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이 돈에 관한 거에 대해서 미국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누구죠?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할까?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이 왜 저렇게 대대손손 대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돈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큽니다. 미국에 많은 유명한 흑인 선수들이죠. 농구 선수들 1년 연봉이 몇 천만 불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파산 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몇 천만 불씩 돈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파산을 할 수가 있지? 궁금하죠? 미처 돈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우리 온 가족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가정, 그 다음에 내 후손들, 돈을 버는 거를,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왜 저렇게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일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은 멀리 할수록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유태인은 아주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돈이 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자부터 돈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 세상을, 다음 세대,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가르치죠. 그 부자가 돼야 된다. 그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은 미처 이런 걸 교육을 받지 않는 거죠. 유태인은 성인식을 몇 살에 하냐면요.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성인식 하는 날은 의미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영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13살 때 하나님한테 내가 아이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보고하는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친척들이 가져오는 게 세 가지를 갖고 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손목시계를 갖고 와요. 신기하죠? 손목시계를 갖고 오는 이유가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죠?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이죠. 세 번째가 뭐냐? 현금을 가져와요. 이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일찍 시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13살부터 또 여자아이는 12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의 귀함을 알고요. 돈을 일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그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요. 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파워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나라 민족성하고 그 유태인의 민족성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다 많은 유태인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면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 민족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적이지만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하기를 바라는 민족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유태인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거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자녀는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부모님은 돈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남편은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 아내분은 주식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가족들을 만나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결과가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온 가족이 금융문맹 탈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그렇게 평범한 가난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은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 일하게 하는 거, 그게 자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뭐죠? 기업의 지분이란 뜻입니다.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가르쳐요. 네가 기업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가르쳐요. 유태인하고 한국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많은 부자들, 뭐 워런 버핏이 전부 유태인입니다.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그렇고, 뭐 애플 창업자도 그렇고 다 유태인들이에요. 영화 감독도 유태인이고 각계각층에 또 여러분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다 그 외국의 그런 미국의 큰 금융기관의 이름이 다 유태인 이름이죠. 그 결과입니다. 근데 한국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민족인데 비해서 금융을 소홀히 한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창업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 와서 제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불로소득은 나쁜 거. 거기에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 숨어 있죠. 불로소득이 나쁜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 없는 게 나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 젊었을 때는 우리가 노동력이 왕성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동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는 내 불로소득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죠? 주식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주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은행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죠.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게 되고, 그걸 한국에서는 잘못 해석을 했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내가 돈을 일하게 한 결과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불로소득이라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주식 투자하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그거는 가장 전형적인 금융 문맹입니다. 금융 문맹이라는 거는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여러분들 손자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무한한 경쟁을 하죠. 그러면 놀랍게도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그래서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국영수. 근데 유태인 교육은 좀 달라요. 유태인 교육은 어쩌면 무조건 1등을 하라고 가르쳐요. 신기하죠? 무조건 1등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들이 없는 데 가야 1등을 하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합니다. 너무나 당연시적이에요. 남들이 안 한 게 뭐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뭐지? 이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각계각층에 다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태인이죠. 영화 감독도 유태인이고, 가수도 유태인이고, 배우도 유태인이고, 증권회사도 유태인이고, 의사도 유태인이고, 다 유태인입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은요, 전부 유태인 이름이에요.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을 일하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자녀들한테 창업을 하고, 창업하는 게 실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남들이 안 한 걸 해라, 그겁니다. 그게 창업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지금부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오죠. 근데 중국만 해도요, 대학생들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 창업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40%나 됩니다. 40%.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그 숫자가 뚝 떨어지죠. 우리가 잘못된 돈에 대한 교육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오는 숫자가 미국이 전 세계 50%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순서로 확 떨어지게 돼 있죠. 주식이라는 건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의 노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주식을 소유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기업을 소유하는 겁니다. 동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기업이 뭘 만드는 데인가? 이 회사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는 건가? 이 회사는 국가에 어떤 도움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할 때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그 4% 룰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할까? 내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할까?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를 계산하는 방법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50세다, 60세다 했을 때 40년 동안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여러분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1년 생활비를 곱하기 25배를 해야 그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25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금의 손상이 별로 없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온 가족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미리 할수록 중요해요. 돈에 대한 얘기를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뭐 돈이 되는 거는 어떻게 돼? 뭐 나중에 하지. 돈에 대해서 우리 솔직해야 되고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는 걸 나쁘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그걸 해소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 다음에 막상 나는 주식에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자녀들하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개별 주식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몰라요.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를 누구나 한 사람씩 갖고 있어야 돼요. 미국은 다 대부분 이런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예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를 반드시 온 가족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워런 버핏이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근데 죽을 때 당신이 가난하게 죽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미처 생각을 안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해야 될 거는 액션 플랜이죠.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온 가족이 5,000원도 좋아요. 10,000원도 좋습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계좌를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계좌를 열어서 오늘 10,000원 요새 또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죠. ETF도 있고 ETF가 뭔지 그런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작은 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손자들도 시작하고 손자들도 시작하고 손녀들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자들한테 선물 사주고 싶잖아요. 그때 물건으로 사주는 게 아니에요. 펀드에 사주는 겁니다. 아이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미래의 아이의 창업 자금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걔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유태인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건을 사주는 거는 아이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미래를 선물한 사람은 그 아이가 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처 우리가 몰라서 그걸 못한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고 또 이 부가 샜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금융교육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각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됩니다. 금융강국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부강하게 되죠. 부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출산율 올라갑니다. 이게 돈하고 관계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결혼도 하지 않게 되고 아이도 낳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불로소득이라는 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정적으로 함부로 소비하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요. 미래에
미래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선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다 경제 독립을 이루게 되고 금융 문문에서 탈출하게 되면 내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회가 부강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국가가 부흥하게 됩니다. 금융이 발달한 나라가 여태까지 망한 역사가 없어요.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이 좋은 예죠. 지금도 영국은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작은 나라가 왜 강대국이 됐을까요? 금융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런던에 그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지금의 영국이 아직도 그 강대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융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융 문맹 탈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최근에 제가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그 주식 배우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투자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면은 그게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가 그 탈북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요. 신기하죠? 그때 신기합니다. 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올까? 그랬더니 자본주의에 대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스폰지처럼 자본주의의 좋은 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탈북하신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 말대로 주식에 꾸준히 작은 돈이라도 투자했더니 지금 매덕이 됐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금융 문맹을 탈출하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